마이산입니다. 마이산을 자주 찍어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24년 11월 20일입니다. 계절별로 찍어 보내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마이산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없이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이동식 단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갔지만 오늘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전주에 가는 일은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매번 가니까 매번 말씀드렸고 좀 진부하니까 재미가 없고요. 제가 점심을 먹을 때 혁신도시, 전주도 혁신도시가 있죠. 진주도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뷔페가 있습니다. 약 700m 뷔페가 한식 시속 뷔페인데요. 100km 고정한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식사는 양을 좀 줄입니다. 어쨌든 어디든지 음식 맛이 괜찮고 메뉴가 괜찮으면요, 사람들이 고객들이 상당히 붐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 와본 손님은 다시 할게요. 안 와본 손님은 있어도 처음 온 손님은 없다 하는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이 사실은 입소문을 거쳐서 이렇게 상당히 잘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20-30명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100명, 200명 수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대 식당으로 거듭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요리사입니다. 조리사니까 능력과 경영하시는 그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가장 뷔페를 하는 가장 원동력이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채소죠. 채소류를 재배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합니다. 로컬 푸드가 원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돼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요.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실제 구간입니다. 시골에서는 손님이 별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어도 인구 30만 이상의 그 중소 도시 이상으로 가야 효과가 있고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대도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 농산업 학과 시작하고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일반인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 우리가 경영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고 계획대로 이렇게 탁상 공론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로 가야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터득하지만 실제 현장 속에 가야 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신다면 앞으로 스마트 농산업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보면 우선에는 이제 농산업 분야 자체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시장이 60조, 80조 정도까지 되죠. 지금 80조 이상 시장이 됩니다. 80조 시장 속에서 실제 이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거의 7, 80% 이상 스마트화 되고 있고요.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업에서는 스마트화라는 이름이 앞으로는 필요 없을 정도로 스마트화 되고 있다. 그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농업 경영체계 생산단지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분 또는 두 분이 경영하시는 그런 정도의 1헥타르 미만의 그 경영 정도라면요. 이것은 그냥 시골 식당 정도 하시면 하루 손님이 한 200명 이내 그 정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요식업이란 게 가장 핵심이 재료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사의 그 손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위치 선정이죠. 요즘은 그 소문만 나면요 마이카 시대에 차로 거기 산에도 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찍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점심을 이제 먹을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세 군데를 제공했어요.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하고요. 그다음 함양에 있는 그게 8,000원이었죠. 8,000원인데 정말 가성비가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 전북 인월에 있는 도예공방 2층입니다. 2층에서 제가 거기가 12,000원인가 그랬는데요. 상당히 메뉴도 다양하고 모든 반찬들이 아주 정갈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700m 앞 사장님도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상당히 친절하시고 미인이시고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단 세 군데 정도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만약에 요식업 쪽에 하신다면 이 세 군데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말고 100km 단속 구간 주행 또 제가 중입니다. 그 식당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 중에 추천할 곳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가격은 좀 비쌉니다. 가격은 한정식인데요. 15,000원에서 30,000원, 40,000원까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좀 기빈을 모실 경우입니다. 바이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근데 전주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한식 및 일식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추천드릴 만한 곳이고요. 산청에 가보시면 산청에 그 읍내 건너편에 그러니까 군청 뒤쪽입니다. 거기도 한정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 6개 식당이 한정식인데요. 가격은 전주 혁신도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양하게 거기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기빈을 모실 때는 이 정도로 일단 소개드리고요. 옛날에 제가 과거에 좀 공을 치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천안에 가시면 천안 상거리라고 생각이 나겠지만 천안에 가보시면은 명품 순대 있지 않습니까? 순대인데 거기 그 우리가 3.1절 3.1 운동할 때요. 1919년이죠. 그때 병풍이 아니고 병점입니다. 병점이죠. 거기서 이제 구간입니다.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순대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 똑같은 순대집인데 주로 한 집에만 사람들이 몰리고요. 하여튼 집은 그 당시에는 뭐 좀 흐름하게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번 가보니까 공사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새롭게 단장이 된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춘천에 가보시면 아직도 이제 잊지 못할 식당이 있는데요.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막국수인데 말 그대로 메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후배가 이제 여자 후배가 와서 밥 먹었대요. 밥 먹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추가로 안 시켜도 되냐 하니까 안 시킨대요. 과 전체가 갔었는데 그래가 한두 점만 이제 춘천 닭갈비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겠다 하더만 한두 점 딱 먹어보더만 본인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메밀국수 먹는데요. 그것도 또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맛이 좋으면요 먹어도 또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명소라든지 관광지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마셔가는 정도야 애교를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전주는 뭐 정말 음식이 고장이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고장입니다.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고요. 전남 쪽에도 불교하고 순천 대단하죠. 음식 하면 순천이 또 대단합니다. 내리막도로 구간입니다. 그 전북의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으로 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냥 한식을 차려서 상으로 그냥 내어옵니다. 그냥 그저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상 차려서 통째로 그냥 들고 옵니다. 정말 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는 관광지가 돼서 사실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저는 토속적이라서 그 제주가 크게 보면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는데요. 일단 서귀포시는 현대적인 관광이 좀 많고요. 제주시에 가면 시장에 가보시면요 가격도 싼데 특히 이제 해산물이라 해야 되겠죠. 네, 이것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 1인당 25,000원 하면요 밥 못 먹고 나옵니다. 약 1km 오른쪽 고속도로 마지막에 출구로 주행하세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참 고칠 때니까 10년 전의 얘기인가? 그쪽 됐네요. 그 당시에는 뚜껑 열린 집이라고 도움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진주냉면, 전주하면 진주냉면, 냉면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전주냉면은 주로 이제 육회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콩나물은 비빔밥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냉면에는 육회가 안 들어가고요. 비빔밥에 육회하고 콩나물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진주는 주로 이제 육전이라고 하죠. 소고기 살짝 튀긴 거요. 볶은 거죠. 볶았나 튀긴 하여튼 옷 묻혀서 살짝 기름에 튀긴 거죠. 그 육전이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황포냉면이라고 있는데요. 황포냉면은 보면 이제 포가 들어가 있죠. 이제 거기도 손님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진주를 대표하는 순냉면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진주냉면은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연옥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약 2km 앞 소양시에서 신문하고 발전하게 된 계기들은 고속도로 제가 출구로 또 설명을 다 주의하세요. 드렸고 그렇기 왼쪽 때문에 커브에 주의하세요. 또 설명을 약 다 드리고 700m 앞 평균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마무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하실 분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이 아니고 전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받은 농산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주 가면서 약 1km 이런저런 앞 말씀을 전진, 소양, 드려봤습니다. 강릉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